문제에 직면하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은 꾸미기가 어렵지 않지만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지, 술버릇이 없는지, 운전할 때 난폭하지 않은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남을 밟으려고 하지 않는지 보면 됩니다. 배울 건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호구 잡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쳐내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 현대 사회의 거울. 이 500여 년 전 공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9가지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자의 9가지 지혜를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각 지혜에 대한 사례를 통해 그 실용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 시험하여 그 능력을 본다. 면접과 인턴십. 공자는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시험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면접과 인턴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IT 기업은 면접 시 지원자들에게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들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지원자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친근하게 대해 그 성품을 본다. 팀 프로젝트와 워크숍. 공자는 사람의 성품을 파악하기 위해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팀 프로젝트와 워크숍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마케팅팀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의 협동심, 책임감, 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팀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팀은 팀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질문하여 그 지식을 본다. 토론과 질의응답. 공자는 사람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교에서는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표현 능력, 경청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자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급함에 처하게 하여 그 절개를 본다.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공자는 사람의 절개를 파악하기 위해 위급함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항공사는 조종사 훈련 시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종사들의 위기 대처 능력, 판단력, 침착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기한을 정하여 그 신용을 본다. 계약과 마감일. 공자는 사람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약과 마감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회사는 계약서의 공사기간과 마감일을 명시하여 시공사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마감일을 준수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 재물을 맡겨 그 의리를 본다. 투자와 기부. 공자는 사람의 의리를 파악하기 위해 재물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투자와 기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창업자의 의리와 비전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즐거움을 함께하여 그 뜻을 본다. 동호회 활동과 축제. 공자는 사람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즐거움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호회 활동과 축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등산 동호회는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의 끈기를 북돋아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또한 지역 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장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8. 슬픔을 함께하여 그 인을 본다. 장례식과 추모 행사. 공자는 사람의 인을 파악하기 위해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장례식과 추모 행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는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9. 여러 사람을 함께하여 그 사람됨을 본다. 단체 여행과 소셜 네트워킹. 공자는 사람의 사람됨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 여행과 소셜 네트워킹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여행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자의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